네, 안녕하세요. 집 짓는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9월 초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방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북이 되면은 연천에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받냐? 저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마다 제가 꼭 한번 여쭤드리는 것이 남북 관계에 대한 경협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돼서 땅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는 연천 지역으로 따져 보면은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작은 집터로서 이렇게 150평에서 200평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집터만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연천의 땅은요, 제가 그동안 가만히 지켜본 바로는 근 10년간 거의 정말 아무런 요동 없이 10년 전 가격 그대로 지금까지 간 것 같습니다. 다만 철원이라든지 아니라면 파주 이 밖에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히 물건을 팔아보질 않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천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글쎄요, 남북한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남북 경협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물건이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러한 그 매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작은 집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큰 평수로서 이제 임야 지역 저기 민통선에 있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1000평이 넘어가는 2000평, 2500에서 5000평 또 심지어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평이 넘을 수 있겠죠. 이런 10,000평이 넘는 곳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거래가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아서 이것들이 과연 남북한 관계에 영향이 미쳤냐 안 미쳤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이나 아니면 SNS 상에서 그 다음에 뉴스에서 본 발언은 철원이나 아니면은 그 밖에 민통선 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하시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거가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남북 관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시너지 효과는 일어나지만 연천 지역 안에서는 남북 관계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천이 조금 있으면 뜬다. 저는 이렇게는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이 연천이 변한 SOC, 사회 간접 자본망에 의한 도로,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도시가 지금 생김으로써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연천이 값이, 땅값이 막 조금 있으면 움직일 거라는 얘기는 제가 확신을 하나, 남북관계 때문에 연천의 땅값이 뜬다, 저는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그 경험이 지금 없거든요. 제가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남북한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땅이 막 팔리고 난리가 났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밤 보러는 그냥 한 달에 조금 몇 개 더 팔았나? 글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뭐 대단히 느낀 건 없는데 대신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때문에 지주님께서 땅을 내놓으셨는데 요즘 좋아졌으니까 좀 또 한 평당 한 몇만 원 더 올려서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와 연결돼 가지고 이게
남북관계 때문에 떴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와가지고 다 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뭐가 생기겠지. 그건 생깁니까? 생겼다는 것을 저는 지금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것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느끼는 실질적인 것은 그냥 보통 분들이 집터로서 연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저렴하다, 괜찮다, 이렇게 오셔서 집을 좀 사시고 또 집에 해당되는 집을 지으려고 해당되는 그 터를 구하다 보니까 연천에 이런 좋은 지역이 있네. 이래서 어떠한 물건이 매매되고 이런 거는 봤어도 다른 요인, 남북 요인 이런 것 때문에 매매되는 거는 제가 물건을 보고 매매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례로 봤을 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정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 때문에 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분위기는 탑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해요. 오셔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묻기는 무진장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와 연결이 됐냐?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5월서부터 지금 이 순간 8월이 지금 넘어가는 요 순간 8월 지금이 이제 한 초순이 좀 넘어가네요. 요 순간까지 3개월하고도 한 10며칠 지난 이 상황까지 온 발언은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다는 거를 꼭 유념하시고, 그러면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연천에 지금 바람이 분다 이거죠. 남북관계가 아니라 연천에 진짜 오래간만에 신도시급이 지금 메머드급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연천은 10년간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규제들이 전부 군사적인 이유로 아니면은 증개축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규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은들이라는 곳에 이제 신도시가 하나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원래 은대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요거예요. 요 은대리라는 곳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 연천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연천이요 서울의 1.2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연천에 처음 와서 딱 느꼈던 느낌은 일산의 15년 전 모습, 일산의 한 20년 전 모습, 진짜 평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신도시가 금방 건설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전부터 신도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했었지만 참 그동안 많이 묶어만 놨고 이루어진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 근래에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었고 그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성숙되어서 무르익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될 게 바로 도로입니다. 지금 빨간 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이제 3번 국도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됐든 아니면은 은대리라는 신도시를 받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3번 국도입니다. 이 3번 국도가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4차선으로 지금 뚫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번 국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3번 국도가 바로 경원선이랑 지금 같이 쭉 타고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원선이 뭡니까? 나중에 철도는 달리고 싶다. 아니, 철도가 달리고 싶다가 아니죠. 제가 말을 좀 희한하게 하네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저기 백마고지에 해당되는 그 부분, 거기 사실은 그 다음 역이 철원인데 지금 폐쇄했죠. 그러면 경원선이 이제 연결되면서 하나의
남북축 라인에 해당되는 경원선 복원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원선 복원 작업의 지금 첫 단추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3번 국도가 연결이 쭉 되면서 경원선에 해당되는 요 철도 부분도 지금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연천에 드디어 내년 9월이면 전철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전철이 개통된다는 건 뭡니까? 역세권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연천이라는 곳은 사실은 국철입니다. 지금껏 국철이 돌아다니는 곳에 1시간에 한 대꼴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철역이 슴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좀 이상한 게, 아니 아직까지도 국철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고, 국철을 이용하시는 분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 은대리를 요렇게 따라서 전곡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연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신망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대광리역, 이제 위로 가면 이제 대광리역이죠. 대광리역이 있고, 그 대광리역 그 다음 쪽으로 이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바로 대광리 위쪽으로 고대산 자락이 나옵니다. 그 고대산 관광지를 많이들 어른들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대광역까지 공짜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운동 삼아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기차를 타보면 느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인구가 없는 형편에서 지금 연천 인구 다 합해봐야 45,000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5,000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전곡이라는 곳, 이쪽 부분에 거의 25,000명 정도가 지금 살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은 지금 얼마나 지금 사실까요? 연천은 거의 한 8,000명 정도 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은 전곡에 살고, 그 다음에 조금 8,000명 정도가 연천에 산다면 나머지 그럼 인구들이 그냥 조금씩 흩어져서 살고 있겠죠. 그러면 5만도 안 되는 인구를 바라보고 그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전철을 지금 왜 여기까지 은대리라는 곳까지, 지금 소요산 역까지 지금 전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소요산 역에서부터 그 초성리역, 그 다음에 전곡역이 지금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초성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은대리 쪽에 지금 여기 하나 생기는데, 그럼 여기까지 뭐하러 이런 걸 뚫을까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지 전철이 지금 뚫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은대리라는 여기에 지금 신도시가 지금 꿈틀거린다 이것이죠. 10년 전에 은대리 신도시를 생각을 했지만은 너무나 그 당시서부터 신도시는 개발이 안 되고 계속 묶어만 놨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어서 은대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많이 지금 풀어놓았습니다. 조금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신도시가 새로 들어섬으로써 조금씩 이제 규제가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은대리하고 그 다음에 통연리 여기 올라가시다 보면 통연리에 지금 바로 은통산업단지라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멀리서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지금 꾸미려고 지금 인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막사 같은 거를 지금 짓고 있고요. 올해 12월에 빙그레가 입점이 되는 것으로 아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확실하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은대리 저기 그 은통산업단지 안에 정확히 지금 공사가 들어간 거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지금 빙그레가 입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 은대리라는 곳에 신도시가 샘으로써 많은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꺼졌어요. 또 다른 것과 연결하겠습니다.